안녕하세요. 주은수입니다. 네, 오늘은 위기 때 드러나는 배신자들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대학에서 겸임교수로 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책을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저는 얼마 전 민주당 권리당원 강화문 집회 나가는 충격적인 이유라는 주제 영상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과 공감을 얻었습니다. 바로 많은 분들께서 이 민주당의 내로남불 그리고 말과 행동이 다른 모순된 그들의 실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 이 배신자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과 분노로 다가왔습니다. 이자는 아주 작게나마 제가 민주당 권리당원에서 한동안 정치적 무관심자로 살다가 다시 윤석열 정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하나하나 제 스스로 찾아보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겠구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계엄이 아니라 국민들을 깨어나게 하는 계몽령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이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목소리를 내도록 기여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바꾸는데 작게나마 기여를 한 인물이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총리의 이 배신, 이자의 배신이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요. 사실 위기는 언제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위기 때 그 사람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인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이 탄핵에 대한 심판이 지금 진행이 되면서 정말 많은 배신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에서 처음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프레임을 정해서 어떻게든 내란으로 몰아가려던 과정의 그 모습이 하나하나 그들의 실체가 지금 헌재와 국회에서 드러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다라고 주장했던 그들의 증거와 이 어떤 증인 그리고 증인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바뀌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알고 있으신가요? 그들 중 일부는 양심 선언을 하고 자기가 진실된 내용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홍장원의 메모는 사실 단백질이 갑자기 인간으로 바뀌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메모의 내용과 메모의 시간과 메모의 장소 등 아무것도 일치하는 것이 없어서 도대체 이거를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이 과연 말이 되는 얘기인가? 재판의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둘째치고 이자는 과연 제정신인 사람인가? 이자는 가서 정신에 대한 감정부터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정도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오늘 탄핵 심판이 진행됐는데요. 굉장히 충격적인 발언을 듣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니까 자기한테 그런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면 자기가 마치 대통령이 되어서 대통령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국힘의 일부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뭐 조기 대선이니 이런 개소리를 짓거리는 인간들이 있고요. 정말 정신 나간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에서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비상계엄을 어떻게든 내란죄로 몰아가려 했으나 내란죄라는 키워드를 실제로 뺐습니다. 내란죄라는 키워드를 빼고 나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죄로 몰아가는 것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민주당에서 쓴 탄핵소추안을 보면요. 내란이라는 키워드가 탄핵소추안을 뒤덮습니다. 제가 숫자를 세어봤는데 20번에서 30번 가까이 이 내란이라는 키워드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절대 내란이 아닌 이 위기 상황에 처한 이 대한민국의 실체를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대통령으로서는 더 이상 이것을 제외한 다른 수단을 선택할 수 없었기에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후의 수단이다라는 게 이게 국민들의 생각인 거죠. 그런데 실제로 대통령 옆에서 이 민주당의 만행, 29번의 만행, 이 탄핵하는 이 29번이나 탄핵을 진행하는 이 만행을 지켜보던 자들, 그리고 민주당이 실제로 대통령의 어떤 직무를 진행하는데 정상적인 직무 수행을 할 수 없도록 예산을 삭감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팔다리를 묶고 손발을 잘라버린 이들의 만행을 지켜본 한덕수 총리라는 자가 나와서 이게 자기가 할 수 있는 이 발언이라고 생각하는지 사실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단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거는 나는 모르는 일이다.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고 나는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한 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그리고 굳이 내가 잘못한 게 있다면 내가 대통령이 저런 잘못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내가 말리지 못한 게 내 잘못이다라는 개소리를 시전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 이자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하도록 설득하지 못했다. 여러분 대통령이 예산이 다 삭감되고 대통령이 함께 국정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내가 뽑은 어떤 팀 멤버들 29번이나 사람들이 탄핵되어서 줄줄이 직무가 정지되어가는 이런 과정에 예산이 삭감되고 내 핵심 인력들이
다 직무가 정지되는 이런 상황 속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이 뭐가 있나요? 만약에 이자가 정말 대통령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본인이 그에 대한 대안이 있었다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하기 전에 이자가 다른 무언가를 했던 어떤 정황이나 그런 거에 대한 과정이 있었어야 됩니다. 하지만 이자는 이전까지는 아무런 본인에게 리스크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다가 본인이 탄핵이 되니까 갑자기 튀어나와서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서 이런 목소리를 낸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괘씸했고요. 두 번째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 헌법과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을 전임을 다하는 것이 마지막 소임이라 생각되었으나 저 또한 탄핵 소추가 되어 부득이 직무가 정지되었다. 여러분, 제가 들어본 중 가장 심한 개소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한덕수라는 저자한테 대통령의 직무를 저자가 대행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나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셔서 대통령이 지금 바로잡고자 하는 이 대한민국의 문제를 함께 수정해 나가고 대한민국과 이 반국가 세력, 지금은 사실 대한민국과 반국가 세력 간의 이 이념 전쟁이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상태로 자기가 국민만 바라보며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겠다는 거는 이거는 자기가 권한대행으로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내가 한마디로 직무가 정지돼서 안정된 국정 운영을 못하니까 나를 한마디로 복귀시켜달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자, 국민들이 원하는 게 한덕수가 복귀하는 건가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는 건가요?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직무에 복귀하는 거. 그런데 줄 탄핵이 이어지고 국무총리마저 탄핵을 시키니까 사실 많은 국민들이 이 민주당의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해서 분노했고 또 민주당이 사실 비정상적인 행보를 보이는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려는 과정, 다시 돌아갈게요. 국회로 돌아가서 이 우원식이라는 이자가 사실 이 우원식이라는 이자가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는데 1차에서는 사실 투표가 통과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정족수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이게 과연 기준에 합당한 것인가를 따져서 이것을 과연 우리가 통과시키는 게 합법적인 일인가 위헌적인 것인가부터 따졌어야 되는데 이 우원식이라는 자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았죠. 민주당이 정해놓은 프레임대로 몰고 가는데 이자도 일조했다라고 보는 것이 사실은 합리적일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민주당이 어떤 짓을 벌였나요?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원래는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아야 되는데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받으려는 시도를 하다가 영장을 받지 못했다라는 정황과 증거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을 못 받자 서부지법으로 갑자기 돌리죠. 왜요? 서부지법에 가면 본인들이 입맛대로 영장을 써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판단하니까 서부지법으로 가서 영장을 발부받습니다. 그리고 이 자격이 없는 공수처가 대통령 관저에 무려 3,700여 명이 되는 경찰과 군인 인력을 동원해서 대통령 관저를 여러분 한낱 잡범도 그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생중계를 주면서 국민들 앞에서 모욕적으로 생중계를 주면서 끌어내려는 시도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나라의 대통령을 그런 식으로 모욕적으로 국민들 앞에서 대통령이 체포되는 과정을 그렇게 국민들 앞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려는 시도, 게다가 불법적으로 이 모 방송사의 경우에는 헬기까지 띄웠죠. 대통령이 직무가 정지되어 있는 틈을 타서 자기가 대통령을 꿈꾸거나 자기가 대통령 놀이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직무가 대행이라 해도 이 사람들이 대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대행할 수 없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최상목 같은 경우에도 자기가 대행할 수 있는 권한을 넘어서는 어떤 권한을 지난번에 한번 행사하는 바람에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말이 많았죠. 근데 이자도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국민의 메시지를 지금 굉장히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들은요, 한덕수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상황을 바로잡는 걸 원하는 건데 갑자기 이 시기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튀어나와요. 조기 대선을 하자는 인간들이 있질 않나? 내각제를 하자는 인간들이 있지 않나? 국민들이 원하는 건 아무리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갔다 해도 여러분, 국민들이 국힘을 지지해서 국힘의 지지율이 올라간 게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는 게 1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서 협력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힘이라면 그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우리가 다시 복귀시키는데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세력들이 이 사람이라면 그런 명분으로 그 사람들을 지지하는 거지, 그 개인 아니면 그 특정 조직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어떤 그 사람들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는 거, 이걸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특히 정치권에서 뭐 내가 나가는 거에 대해서 지난번에 뭐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개소리하는 인간들이 있었는데요. 굉장히 큰 배신의 아이콘이었던 인간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자기가 대선에 출마하는 거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이런 개소리를 짓거린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부터 마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원하는 건, 이 대한민국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들,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세력과 이 반국가 세력 간에 보이지 않는 이념 전쟁이라는데 많은 국민들이 여기에 대한 지금 현실을 깨닫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되고 다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해서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국가를 이끌어 나가는데 힘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을 원하는 거지, 우리는 한덕수가 권한 대행으로 대통령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대한민국을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지금 너무 사실은 어이가 없는 거죠. 지금 자기 자리를 보존하는 게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덕수라는 이 사람은 이 민주당의 횡포를 대통령 옆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가장 정확하게 봤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기 전까지 대통령께서 얼마나 많은 정말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을지 누구보다도 옆에서 가까이 봤을 법한 이자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 없고 자기의 직무 복귀만을 오로지 원한다는 건, 이건 정말 배신자 중에서도 이런 배신자는 정말 더 이상 없을 수 없는 거, 정말 세계 배신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절대 이자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제가 사실 이제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 그 영상을 봤거든요. 이제 이게 한덕수라는 사람이 다양한 정부에서 이제 좋은 평가를 받았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사람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욕을 먹고, 반드시 누군가에게는 비난을 당하고, 반드시 누군가는 이 사람을 굉장히 반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을 지지하는 세력만큼 반드시 그에 따른 헤이터도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정권에서 이 사람이 좋은 평가를 계속 받았다는 거는 사실 이 사람은 굉장히 기회주의자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사실 국민들은 지금 깨어나고 있어요.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고, 플러스 이 기회주의자들과 배신자들이 굉장히 지금 속속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 심정, 도대체 왜 이런 대통령으로서는 뭐 얻을 거는 거의 없고 리스크만 큰 이 비상계엄이라는 걸 도대체 왜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사실 깊게 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사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이 비상계엄이라는 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정상적인 직무 활동이에요. 대통령 고유 권한인 거죠. 근데 민주당에서는 처음부터 이걸 어떻게든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윤석열 대통령을 날려버리려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과정에 여러 가지 많은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존재하지 않는 증거, 존재하지 않는 증인, 존재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증언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굉장히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몰아갔는데, 사실 여러분 지금 여론은 어떤가요? 국민들 대부분이 다 지금 깨어나고 있고, 그들이 핵심 증거라고 주장했던 것들도 사실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되고 있고, 그들이 핵심 증언으로 취했던 것들도 사실은 그들의 증인의 증언이 바뀌면서 그들이 처음부터 내란죄라는 것을 성립하기 위해서 하나의 어떤 거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그 틀 안에서 이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는 걸 지금 전 국민들이 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직무 복귀하시는 날까지 국민들은 절대 분열하지 말고 끝까지 단결해서,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실 국민들이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한 압박 때문에 이 헌재에서도 조금 더 공정하고 조금 더 법과 원칙에 가까운, 아무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 나의 어떤 철학이 좌빨에 가까운 왼편에 있는, 그리고 내가 야동을 즐겨보는 판사를 할지라도 국민들의 이런 압박이 그들에게 어떤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들은 최대한 법과 원칙대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국민들이 끝까지 힘을 합쳐서 윤석열 대통령 복귀하는 그날까지 싸워야 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